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이례적이고 심상치 않다. 위험 수준. 울산의 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떠나간 빈집에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못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무궁무하다더라고요, 시행사에서도. 대구의 한 아파트 분양사무소. 곳곳에 할인 분양 플랜카드가 넘쳐납니다. 원래는 6억 6,950에서 10% 할인을 하다 보니까 6억 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계약하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내가 받아가면서 하시는 거고. 7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건설사, 저축금융기관, 또 시행을 했던 이 3자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6만 8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물론 수도권도 미분양 1만 가구가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미분양 실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난해 12월 1,330세대를 일반 분양했지만 초기 계약률은 60%에 그쳤습니다.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 상황이 다 좋다 보니까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계약률도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에서 80% 정도 하거든요. 예비 당첨자,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했지만 그것도 모자라 선착순 계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청 이름 나오죠. 집이라고 해서 와서 이제 상담받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이제 아무나 오셔서 공업시험 계약을 하는 거죠.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던 한 방문객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약이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분양가도 싸지도 않아서 여기도 9억 5천에 분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막 저희 남편은 집값 내려가는데 분양가도 내려갈 거다 그러거든요. 인근 부동산 중개인은 서울에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이곳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좋은 시기에 분양을 한 거죠. 진주로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조합원들 부도를 일부 직전했어요. 이번에 60%안 됐으면 부도 났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8,10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11,035가구, 지방은 5만 7,072가구였는데 특히 대구는 13,445가구로 전국 미분양의 20%가 집중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 세 번째는 고분양가에다가 공급 과잉이 겹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소위 구매 심리가 극도로 악화된 이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겹친 탓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증가 속도도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급증했다는 점. 두 번째는 평균 수치인 6만 2천 가구. 이걸 이제 정부는 위험 수준, 위험 수위로 보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능가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이례적이고 심상치 않다. 지난 14일 취재진은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의 강남이라는 수성구. 이사와 입주 준비로 복잡해야 할 아파트 단지 안은 오가는 사람이 없어 썰렁합니다. TV 조선에서 나왔는데 여기 그 아직 미분양된 아파트 여기 그 세대가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많이 남아있어요. 오늘은 이사하는 분 없어요. 그래요.
이 아파트는 완공돼 입주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미분양이 남았습니다. 그 계약 기준에 이제 4월 말까지 입주를 해야 이제 그 할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입주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한 홍보 현수막과 전단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 팔고 있다는 한 분양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상담원은 첫 분양 직후부터 할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11월 달부터 이제 할인이 들어갔죠. 10월 달에 이제 뭐 청약 원래 이것도 무이자 아니었는데 무이자로 바꾼 거죠.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첫 분양에서 4분의 1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니고 분에 한 200개 정도 되는 걸 일반 분양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50개도 안 나갔습니다. 처음에 할인 분양 들어가고 최근까지 400만 원 또 계약하시면 400만 원 또 추가로 드리는 이벤트도 했었습니다. 아예 분양을 포기하고 전세 임대로 전환한 아파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확 반환해주는 것더라고. 그렇게 많이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경기가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딱 수능할 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워낙 청약률이 낮아 할인을 해도 팔리지 않을 것 같아 임대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안 들어왔어요. 청약 자체가 9명밖에 안 들어와서 계약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해서 근데 정말로 이거를 할인 분양해도 안 들어와요. 분양 계약자들에게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00% 공시를 만들어서 뭐 분양 받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다 내드리고 공시를 만든다면 100% 임대로 가는 거예요. 왜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이 이렇게 심각해진 걸까? 대구시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21년 6월부터 저희들이 그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청약 그 경쟁률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금리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효과가 사실상 이제 거의 상쇄가 되버렸죠. 7월달에 잠시 뒤늦은 규제 해제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분양시장 침체를 불러왔다는 시청 관계자. 이 관계자는 여기에 집값 상승기 때 신규 공급이 집중됐던 점도 미분양 규모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신규 공급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대구시장이 워낙 화랑이었기 때문에. 대구시는 당분간 신규 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주택건설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민간의 영역이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은 보류는 당분간은 할 거고요. 또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승인이나 이런 부분을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후분양으로 돌리거나 임대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연말까지 미분양 물량이 전국 10만 가구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가구 정도 넘어선다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에도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어쩌면 여기에 따른 본격적인 영향, 악영향은 한 2년 내지 3년까지 미치지 않을까. 미분양 주택 적체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건설사의 자금 압박이 올 수 있고요. 또 PF를 했던 증권사라든지 제2금융권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파트 미분양은 사업을 맡은 시행사, 건설사를 비롯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금융사까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전망이 나쁘다 보니 지방에서는 아파트 건설 사업 중간에 발을 뺀 시공사까지 나왔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우리 금융권 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16일 취재진은 울산 동구의 한 재개발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주가 모두 끝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끝났지요. 나갔어. 그때 뭐 몇 달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빈집에는 남겨놓고 간 가구, 집안 소품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7시 반 되면 문을 닫아요. 없어요, 사람이. 불량 청소년, 물상들이나 이제 돈 되는 물건들은 다 뜯어가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옥상에 이게 사람들 내다보면 철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지역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을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승인까지 받았지만 현재는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우에서 예. 그 포기를 안 했으면 PF를 이제 받아서 그 공사를 시작해야 될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 지었을 때 470세대 정도 되고 그 이제 뭐 5개 동 이제 아파트가 이제 세워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대우건설은 왜 이 사업을 포기했을까? 이제 대주산 쪽에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너무 올라가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가 그렇게 되면 또 대폭 올라가고 그럼 분양이 될 리가 없고 자금 회수가 어려운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사업을 위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PF 대출 900억 원 가운데 440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에 분양 사업성이 떨어지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440원 날리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이제 금융조건 받아들여서 본 PF를 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한 뭐 1,600억, 1,700억. 분양이 안 되면 자금 회수가 안 되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밖에 없어요. 결국 대우건설은 440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한 상태.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 등 대주단은 일단 이번 달 초였던 대출 만기를 3개월 연장했습니다. 저희는 그 브릿지론 선순위 채권단이었었고 저희 200억 이렇게 대출 좀 나갔었어요. 저희가 이제 포함됐던 그 선순위 쪽 관련해서는 선순위 채권단들끼리 논의해갖고 만기를 3개월 연장을 했거든요. 인근 부동산 중개인은 시행사가 다른 건설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공사에서 내가 공사 그 책임 담보를 썼던 그 공사비를 나는 내가 물낼게, 나 이거 안 해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사실. 거의 일군 건설업체에서 안 한다 하니까 사실 또 다른 데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시공사에서 못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전무후무하다더라고요, 시행사에서도. 울산시는 이번 시공권 포기 사태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그 뭐 동구 같은 그런 사태를 봐봐도 시공사들이나 아니면 이쪽이 좀 어렵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요. 울산 경기에 부동산이 같이 내려앉으면 당연히 저희 경제 자체도 같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같이 내려앉게 될 수밖에 없죠. 경기 침체가 같이 되니까. 시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뭐 조정해가면서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업체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겠죠. 업체 사정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지금 우리가 미분양이 많으니까 안 돼, 너네 거 못 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현재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빌려준 PF 대출 가운데 지난해 9월까지 연체된 잔액은 1조 1,465억 원. 2021년 말보다 2.3배 늘어난 금액입니다. 되게 건축 자금은 그 고정금리 대출 방식보다는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역시 그 건설사의 자금 압박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미분양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 금년도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하면은 건설사의 그 부도 위기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을까? 서울 강북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 단지. 지난해 9월 미분양된 아파트를 LH가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곳입니다.
분양가보다 15% 싼 가격이었습니다. LH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감정가를 두 곳에 선정해서 거기서 평균 산수치를 내서 하거든요. 보통은 상대를 15% 그 정도 선에서만 할인받고 그 정도 선에서 계약을 했다. 하지만 당초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높게 책정됐던 분양가를 감안하면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해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LH가 사들이는 이 매입임대 주택에는 잔뜩 가격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 거품은 결국에는 고스란히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수익을 노리고 마구잡이로 지은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LH는 왜 그랬을까? LH 사장에게 직접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희 여기 미분양 아파트 좀 고가에 매입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러 나왔습니다. 네. 현재 내부 규정은 이 감정평가설에 감정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매각이 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LH 사장은 현재로서는 다른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 매입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현재는 이 미분양 아파트는 이 당시만 매입을 했고 그 후에는 매입을 안 했거든요. 앞으로는 계획 앞으로 계획은 정부가 최근에 그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서 지방 건설 산업의 도산 문제를 우려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하겠다고 했지 앞으로 이것을 얼마 한다는 것은 정부 방침이 섰지 않았거든요.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품질을 표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좀 더 신경 써서 좋게 만들고 어떤 회사는 좀 날림으로 지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두 일반화해서 미분양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사들이게 된다면은 사들여서 임대를 한다면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을 공공을 대상으로 하게 돼요. 실제로는 이 아파트에 하자가 있도록 건물을 만든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요. 건설업계만 한정돼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불황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일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장사 계속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물건 안 팔린다고 해서 정부가 사줍니까? 전문가들은 미분양 사태가 지속된다면 금융권 등의 제2의 경제적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8만 가구, 9만 가구 넘어서서 10만 가구 정도 된다 그러면 정부가 미분양 주택 해소책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작년에 5% 올랐는데 지금 집값 은행 이자가 집담보대출금리로 8%까지 왔거든요. 미분양이 난다든지 또 짓지를 못하게 완공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그 대출금, 건설사, 그다음에 저축금융기관 또 시행을 했던 이 3자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미분양은 이미 눈에 띄게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기적절한 대책 마련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탐사보도 7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절차를 통해서 더욱더 충분히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윤미향 사건도 그렇고 송소리 시장 사건도 그렇고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자꾸 늘어지면 임기를 마치게 된다고. GPT는 거짓말쟁이에요. 사실을 확인하거나 팩트체크를 하고 있지 않다. 음모 이론, 가스라이팅 충분히 가능하다.